맨 처음에 이제 부의 시그널 책을 딱 받았을 때, 이제 저는 책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 볼까요? 저는 이제, 응? 표지를 보죠. 금액을 보죠, 금액을. 이게 싼가 안 싼가, 이게. 책값을 제일 먼저, 자본주의니까. 다 자본주의는 돈이지. 그 다음 제목을 보죠. 그 다음에 차례를 보고, 그 다음 머릿말을 보고, 내용 안 읽고 끝에 맺은 말을 보죠. 그렇게 보는 시스템인데, 부의 시그널이라는 책을 처음 제목을 접하면서 와닿진 않았어요, 저한테. 용어가. 부는 부, 시그널 뭐야, 이거. 한자랑 영어랑 같이 섞어놨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들이랑 만날 건데, 좀 저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책만 보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지식의 한계도 있고. 직접 작가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 부의 시그널을. 그래서 한 네 군데 경제쇼, 홍선의 경제쇼나 뭐 김작가 TV 나온 한 4-5군데의 내용도 한 10시간짜리 다 들어봤어요.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 작가는 부의 시그널을 단지 부르면 표현하지 않더라고. 이 말을 쓰더라고. 투자의 시그널이다. 그래서 매칭이 정확하게 되더라고요. 투자의 시그널일 때. 그 투자의 시그널로 이 제목을 접했을 때는 훨씬 더 부드럽게 매칭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작가가 이제 직접 요약하는 이제 다섯 장이 있는데, 5장의 테마를 작가 직접 요약한 내용들이에요. 미래의 풀을 놓치지 않기 위해 5가지 시그널이 있다. 처음은 그냥 읽어볼게요. 강세장 3년차의 흐름을 파악하고 지난 강세장과 차이점을 분석하라.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와닿죠. 2장에서는 과거에 반복되었던 위기 패턴을 배우고 기회를 잡아라. 아까 대표님들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뭐 역사는 똑같진 않더라도 흐름은 뭐 지속된다는 말.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패턴은 반복되고 흐름은 지속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 분산 투자하라. 4장에서는 성공할 혁신 기업 주식에 올라타라. 5장에서는 글로벌 시장 위험을 파악하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라. 이게 1장부터 5장까지 제가 대략적인 요약들을 말씀드릴게요. 1장부터 2장은 역사성을 얘기해요. 그래. 1929년도부터 2008년, 그리고 2021년까지 약 90년 동안의 그 사이클을 보면서 이 강세장이 13번 있었고, 약세장이 25번 있는데, 그래. 언제 투자하면 좋겠어? 작가는 직접 언제 투자하라는 얘기는 하진 않아요. 보신 적 있는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은 없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공부하라 이런 얘기인데, 약세장 시기가 이 시점에 약세장이 오니까, 요 시기에 들어가면 어떨까? 우리가 강세장에 투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버블 얘기가 나올 텐데, 본능적으로 이제 주식이 쫙 올라오면 좀 추격 매수를 하죠. 그때 들어갔다가 하락 때 팔아. 이거 거꾸로 된 거야. 하락 때 사가지고 상승 때 팔아야 되는데, 그 주식시장에서 그런 말을, 시장에서 이제 마늘 까시는 아주머니들, 사장님들, 뭐 이게 하시는 분들이 주식 얘기하면 그때 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라는 이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그 자산의 현금화나 안전자산은 거의 90% 이상이 미국 얘기인 것 같아요. 미국 얘기. 국내 자산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뭐 ETF에 대한 얘기도 S&P 500도 그렇고. 혁신 기업에 투자해라. 가트너에 대한 어떤 하프 사이클 5단계가 나오는데, 혁신 기업은 이런 기업이니, 좀 이따 이제 그래프를 볼 텐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업과 이거 매칭이 됐을 때, 이때 투자 시점을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폭락기에, 낙폭이 클 때 그때 잘못하면 그때 사게 되니까, 그때 피해서 그때 가트너의 사이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시장이라는 얘기는, 여기 작가가 얘기하는 글로벌 시장은 대부분 미국이에요. 불가피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시가총액. 미국의 시가총액이라. 미국의 시가총액이 한 4경 6천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4경 6천조. 우리나라 시가총액은 이제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합쳐서 한 2,600조. 최근에 2월 달에 이제 회사했을 때 애플이 이제 시가총액이 3조 달러 넘어갔을 때 있었잖아요. 3천조. 한 기업보다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작을 수 있죠. 주식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게 절대적 평가 기준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글로벌 시장은 미국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얘기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본 문구죠, 지금 여러분들. 책을 보신 분들은. 어디 나와 있는 문구 같아요? 책 표지 제일 뒤를 넘기면은
델티 18,800원 위에 그 카피 문구야. 하고 싶은 말 다 거기다 넣은 거예요. 이 편집자들이, 작가가. 그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데, 과거의 돈의 역사를 연구해 보고, 현재는 이제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혁신기업을 찾아, 이게 다예요, 사실, 여기 내용에. 아까 뭐 드드르 효과니, 혁신기업이니, MZ세대니, 달러의 타락이니, 시그널이니, 모든 내용이 요약된 내용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세계 경제 이슈가, 그 세계 경제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계 경제를 그냥 뭐 유럽이나 중국 이렇게 보진 않았어요. 미국 시장을 본 것 같아요, 미국을 글로벌로 인식을 하고, 미국 시장을 세계 경제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이제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코로나, 미중 패권, 그 미국 정부 정책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 미국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고, 러시아 곰전쟁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요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본 적 있으시죠?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터지기 전에 2주 전에 모닝 미팅을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난다, 러시아가. 난 안 난다. 상식 있으면 전쟁이 안 나지. 그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냐 했더니 이 사진을 대표가 보여주더라고. 야, 봐라. 이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냐? 곰을 타고 다닌다, 곰을. 그 말이 맞더라고. 곰을 타고 다니네. 곰 타고 다니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저 신화 속에 아니면. 그리고 전쟁이 날 수 있을까? 근데 전쟁이 나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학교론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전혀 케어가 안 되는 체계적 위험, 시장 위험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주식 투자에. 그래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책을 볼 때 저는 이제 그 작가 이력을 좀 보는 편이거든요. 처음 1929년부터 2008년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대공황 때부터 현재 시점까지 평균값을 이렇게 냈을까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작가가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동대학 석사 박사를 나온 다음에 스탠퍼드의 후보연구소 갔더라고. 후보연구소 갔는데 그게 왜? 그 허버트 후보가 대공황 그 시기에 대통령이었잖아요. 대공황에 대한 그 충분한 학습과 연구를 했던 모습들이 나오는 그 내용을 통해서 거기서 사이클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작가는. 그래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버블이 터질 때 어떻게 해요? 대표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제 부채 사이클에 대한 얘기 하셨었고, 여기 1번 저자, 일본 여성 이제 투자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술집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20조를 운영했다.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식을 이 여성이 어떻게 투자했는지 내용 속에 나오죠. 두꺼비 갖다 놓고.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원숭이랑 펀드 매니저랑 같이 이제 경쟁을 시켰더니, 원숭이가 투자 수익이 더 높았다. 팩트입니다. 연구를 했더니. 이게 줄에다 걸어놓고 펀드 매니저랑 원숭이랑 경쟁을 시켜요. 원숭이가 이제 그 주식을 뽑지. 그게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장밋빛 현상을 가질 때 2020년도 아까 강세장 다른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이제 강세장 13번 중에 강세장 첫째 1년 차에는 47%의 수익률, 2년 차에는 약 12%의 수익률, 3년 차에 4%의 수익률인데 아마도 2020년도가 강세장 1년 차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이 버블은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이제 자꾸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유입되는 그런 걸 자꾸 키워나가잖아요, 유튜브 자체가. 계속 뭐 삼성전자를 얘기해서 삼성전자가 계속 이제 유입되면서 한 주식을 확장시키고 이러는데 그렇게 투자한 버블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기 제가 이 CDS 넣는 거는 우리가 학개론 시간에 이제 제가 이걸 자꾸 이제 뭐 공인중개사 공부했을 때를 자꾸 끌어내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배웠던 거에 거의 다 있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부동산 개발 파트나 금융 파트나 투자 파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대공황 그랬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CDS라고 해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해서 신용을 이제 해지하는 그 파생 상품이에요, 증권. 그걸 계속 발행하면서 그 리먼 브러스 깨지면 금융위기가 생긴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내용 속에 로마가 망한 데는 은하의 타락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걸 저는 그렇게 내용은 와닿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뭐 목욕탕 때문에 망했니, 뭐 때문에 망했니, 뭐 다 그런 얘기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로마가 몇 년 동안 그 번성했는지 아세요? 로마가? 동서로마 해가지고 한 1100년 유지됐고, 실제로 한 2000년 정도 유지됐어요. 로마가. 그 정도면 망할만 하지. 망할만 하지. 조선도 500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됐고, 이 내용 속에서, 이 버블 내용 속에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이 글이 뭔지 아시죠? 스톤머니. 예. 그래서 이제 재밌게 봤던 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왜 했냐면은, 가상화폐가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스톤머니 얘기가 나왔잖아요. 난 여기서 이제 재밌게 받아들였던 게, 옆 섬에서 배에다가 몇 톤짜리 스톤머니를 싣고 오다가 빠뜨렸대요. 그 스톤머니를. 근데 안 꺼냈어. 꺼낼 수가 없지, 기술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야. 돈이다. 뭐, 현재 돈 1억짜리다. 그러면 다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통화의 기능은 희소하던가, 복제가 불가능하던가, 사람들이 인정한 세 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관심 별로 없다가, 가상화폐가 그래서 존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펀드 매니저들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의 경쟁자는 뭐 MIT 대학생이다. 책 내용 속에. 왜냐면, 그래? 그럼 희소성, 복제 불가능성, 그럼 많이 가치 인정성이면 더 아주 새끈한 기술로 새롭게 만들어진 화폐를 더 인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접근하고, 이 내용 속에서, 이 버블이라는 내용 속에서 쭉 내용이 전개되다가, 그렇기 때문에 한 4번 정도, 5번 정도 반복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라. 그 주식 중에 아까 ETF는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상장 지수 펀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S&P 500 자체가 미국 시가총액에 S&P 500은 그 다우랑 기술주든 나스닥에 있는 건데, 그것 중에 지수 추종 상장 지수 펀드인데 한 500개 기업을 묶어놓은 거예요. 묶어놔가지고 그걸 같이 시장에는 같이 따라가게. 롱텔 이론이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구성하면은 비체계적 위험은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쭉 늘은. 가장 이제 이 S&P 500이 미국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해요. 80% 정도 시가총액에. 그러니까 그걸 타면 그럼 S&P 500의 얘기를 들면서 펀드 매니저들보다 실질적으로 지수 투자한 그 실제 수익률이랑 거의 비슷하다던가 또 높던가 이래. 별 차이 안 나. 안전자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잃지 않게 투자해야 된다. 둘째는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가상화폐가 달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위에 어려울 것 같고, 미국 FRB나 FRS나 FOMC 들어봤을까요? 이게 뭐 연방준비에 이렇게 섞여져 있는 같은 곳인데, 이 달러에 대한 도전을 받으면 언제든지 가상화폐를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있어요, 미국은. 미국은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게 가능한 얘기야?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나라의 국력은 군사력인데, 미국은 11개의 항공모함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동시에 전 세계 한 3개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시작하면 3개 나라랑 동시에 싸울 수 있어.
아무리 민주주의인데 뭐 철학이 있고 뭐 크리스찬 나라인데 그럴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국주의 자체가.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러면 이 가상화폐를 하면서 그 위험성을 얘기하잖아요. 야, 핸드폰 들고 하루 종일 좀 쳐다보고 있지만 하루에 20에서 30%가 왔다 갔다 하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어. 안전자산 투자해. 인생을 허비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죠, 작가는. 그리고 이제 미래의 시그널을 잡아라라는 내용인데 그럼 어디다 투자할 거냐. 이 그래프는 보셨죠? 책 속에서. 우리 이 수출 그래프 사이클과 코스피 지수 사이클이 똑같아요, 거의. 수출의 중요성이 있는 거. 거기서 이제 미중 패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동안은 미중의 패권 속에서 우리가 적당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대신 수출이 잘 되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책 내용 속에서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 반도체 얘기하고 배터리 얘기하고 센서 얘기하고 플랫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볼 때 이 책 내용 속에서 반도체, 배터리, 플랫폼은 대충은 알겠는데 센서는 이해되세요? 센서라는 게? 센서. 그 센서는 이제 우리 무인 자동차 있죠?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를 레이저도 쏘면서 화면도 보고 레이저를 같이 쏴요. 그걸 해서 그걸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인 자동차 운행하는 그 센서거든요. 최근에 이제 상장된 게 프렌티어라고 그 주식이 상장되면서 꽤 가격이 올랐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재미를 좀 받고 그랬었는데 그거 만드는 회사예요. 이게 아마존이랑 세상을 다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게 센서 그 개념이고 또 다시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들 속에서 다시 반복 5번 정도 나오는데 다시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이게 가장 활성화되고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건 미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미국 주식, 국채 이런 내용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인간적으로 느꼈던 게 이제 3포 세대의 경제 생활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 그 MZ 세대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 세대한테 계층 사다리 갭이 너무 크다. 현재 베이비붐 세대가 자산 규모가 엄청나게 확보를 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그 자산을 획득할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 한번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고 밟지 말고 패자부활자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안정된 집값에서 좀 와닿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대표님들이 본의 아니게 참여되는 건데 안정된 집값을 우리 직원들도 보면은 거의 포기를 했어요. 집 사는 거를요. 집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싸야 뭐 10억 뭐 이러니까 애들 연봉 받아야 4, 5천이잖아요. 애들이 어제도 아유 전문의는 30년 일해야 돼요. 30년 일했는데 안 쓰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에 대해 일단 불안한 청년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노볼 효과니 ETF니 복리 효과는 같은 개념들이죠. 안전자산에 투자해라. 스노볼 효과나 복리 효과나 같은 개념이고 ETF는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지수펀드의 안전자산에 투자하라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4장에서 혁신기업에 투자해라. 그럼 혁신기업이 뭐냐? 거인의 어깨에서 혁신기업을 찾아라. 내용이 있는데 거인의 어깨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요. 어떤 분은 뭐 뉴턴이 얘기했다. 그러진 않죠. 거인의 어깨가. 거인의 어깨의 의미를 아시죠? 왜냐면 이제 그 신화 속에 나오는 앞을 못 보는 거인 위에서 난장이가 올라가. 난장이 눈을 시각이 좋으니까 난장이를 어깨에다 올려놓죠. 거인의 어깨에다. 그래서 먼 데를 보면서 같이 동행하는 모습 신화 속에 나온 거를 뉴턴이 지인한테 편지를 쓰고 그다음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거인의 어깨를 다시 한번 표현하고 거인의 어깨의 내용들이 쭉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거인이 될 만한 혁신 기업을 찾아서 투자해라. 스스로 그 혁신 기업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고 뭐 고객이 생산자로 유입된 네트워크 기업이고 경제적 해자고
이게 이 문장이 다 하나하나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내용. 이게 세 개가 믹스가 돼 있어야 혁신기업이 되거든요. 혁신기업이 되고, 해자란 말은 이제 연못? 보시면 연못이라고 이렇게, 그런 독점적인 기업,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랑, 네트워크 기업이랑, 생태를 만드는 기업이랑, 이런 게 혁신기업의 기준점이 아니냐. 그러면 슈퍼실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슈퍼실버가 이제, 소비에 대한 기준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소비. 왜냐면 소비에 대한 기준으로 충분한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실버 계층들이 활용하고 사용하고 쓰임새가 있는 그 기업에 투자라는 개념으로 이 슈퍼실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 얘기했던 가트너사가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기술 자문 컨설팅 회사예요, 미국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책 모양이랑 약간 다른데, 원본 파일을 다운받아 보면은 수백 개의 점들이 찍혀 있어요. 1단계부터 5단계. 그래서 그 기업이, 전망 기업들이 그 일정한 찍혀 있는 점들을 따라 보면서, 이 기업이 촉발기에 있다. 아니면 이 기업이 거품기에 있다. 이 기업은 이제 환멸기에 있다. 이 기업은 이제 성숙기에 있다. 이 기업이 안정기에 있다. 그 기업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게 분석하면서 연구 보면 혁신기업이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한 거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준비를 하면서 단순하게 이 책 내용 속에 있는 내용만 어쨌든 보면서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중기업을 저도 수십 년을 하다가 이제 옮긴 상태거든요. 하면서 그럼 중기업은 혁신기업인가? 혁신기업이 될 수 있는가? 를 좀 고민하게 됐어요. 고민했는데, 약간 좀 비관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개인 스스로가 많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혁신적으로. 우리가 어떤 투자하기 위해서, 다른 걸 투자할 때도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우리는 기본 베이스가 이제 중기업이잖아요. 중기업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나 스스로 혁신돼야 되는 부분들은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회장님이 또 미숙한 저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저한테 전달해 준 내용인데, 소액으로 투자하자. 대신 투자할 때 투자 원칙을 세우자. 이 책 내용이에요. 당분간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젊은 세대도 미국 투자가 유효한 수단이다. 그리고 상투 머리 잡지 말고, 또 빚내서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당분간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금리 인상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랑 금리랑은 반대로 거꾸로 가잖아요. 달러 가치가 상승할 예정이니까, 여러 가지, 감안해볼 때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경영 공부 좀 해라.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381페이지 이게 나온 얘기인데, 그래, 투자 좋은데, 현재 너무 고통을 받으면서 행복하려고 투자하는데, 현재 고통까지 받으면서 미래를 투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니? 이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좀 즐기며 투자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너무 짧게 됐죠? 어찌됐든 우리 공인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좀 위로를 받아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시장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 내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거인 또는 서로가 서로의 난쟁이가 되줘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